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5일 월요일 미국 실버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독재자가 세계 중심 뉴욕에서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하며 미국과 대립했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 연방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차없는 압박과 국제사회의 냉혹한 시선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국가의 수장이 체포된 것을 넘어 21세기 국제 질서에 어떤 파장을 던지고 있는지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 치매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무려 30년간 수녀들을 추적 조사한 데이터가 말해주는 치매 예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킬 소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부에 의해 마약 테러 및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되어 전격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는 법정에서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는 무죄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며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는 기소 내용을 듣는 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적법 절차를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두로 측 변호인은 기소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심리 기일을 3월 17일로 잡고 마두로의 부인 플로레스에게로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오른팔이자 현재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내 남아있는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마두로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최후 통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태도 변화입니다. 압송 초기에만 해도 야만적인 납치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던 그녀가 트럼프의 경고 직후에 미국과의 협력 의제를 논의하자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적 압박 앞에 베네수엘라 정권 내부가 급격히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국제사회에서도 거센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 및 호송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미국, 러시아, 중국의 구도로 갈라졌습니다. 러시아 주재대사는 이번 작전을 가리켜 새로운 식민주의와 임페리얼리즘의 시대의 개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주권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타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는 행위는 국제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역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괴롭힘이라며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대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작전이 아니라 국제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 작전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마두로가 베네수엘라를 거대한 마약 허브로 만들어 미국 내 마약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현재 미국 내 65세 이상 인구는 약 5,8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마약 범죄로 의한 사회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 정부가 마두로를 체포한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자국민 보호라는 점은 우리 한인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귀 기울이셔야 할 건강 정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치매에 안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저 속설인 줄로만 알았던 이 이야기가 30년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과학적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미국에서 1991년부터 시작된 수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75세에서 102세까지의 수녀 678명을 대상으로 무려 30년 동안 이들의 삶과 뇌를 추적한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고 머리둘레가 작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인지 예비능입니다. 머리둘레, 뇌의 물리적 크기가 크면 신경세포가 더 많아 치매 단백질의 공격을 견디는 힘이 셉니다. 교육 수준, 학업을 통해 형성된 뇌세포 간의 촘촘한 골목망이 나이가 들어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머리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뇌의 연결망은 언제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거나 신문을 읽고 일기를 쓰시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 실버 뉴스를 통해 시사 정보를 습득하시는 모든 활동이 여러분의 뇌에 치매 방어막을 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에 썼던 내란 사태의 핵심 피고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 목요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흔든 혐의로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둘러싼 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탈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재판 결과가 한국 정국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국 실버 뉴스가 더 깊이 있는 소식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